사이다 무비튼. 우리 부모님은 산골에 사신다. 산기슭에 우리 집안 소유의 밭도 몇 마지기 있고 해서 대대로 그 밭에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들었다. 산골의 농사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멧돼지나 사슴들이 농작물을 파먹기 일쑤이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 목돈을 들여 전기 철조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부모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작물이 바로 고구마다. 안노 고구마라는 품종으로 알은 작지만 촉촉한 식감의 당도가 높아서 가격도 제법 나가는 효자 상품이라고 한다. 하지만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은 동물들에게도 좋은 먹이가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밤이면 밤마다 야생동물들의 습격으로 밭이 엉망이 되는 일이 일상다반사. 심할 때는 밭 한마지기가 통째로 못쓰게 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적도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높은 철책을 세우거나 철조망을 두르기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멧돼지의 경우 두꺼운 피부와 가시 같은 털 때문에 철조망의 가시 정도로는 아무런 위에도 가할 수 없기도 하고, 그렇게 멧돼지가 철조망을 뚫고 들어오고 나면 다른 동물들도 뒤따라 들어오게 되는 것이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전기 철조망이었던 것이다. 신문 등에서 전기 철조망에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도 있었기에 처음엔 망설이기도 했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사망사고나 인체에 심각한 장애를 남기는 수준의 사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멋대로 개조를 해서 전압을 높이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로서 규격과 법률을 제대로 지켜서 시공하면 사람이 닿았을 때 찌릿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할 뿐 사망사고 같은 건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다고 한다. 그래도 혹시 모를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 팻말도 제대로 써서 세워두었다. 전기 철조망을 세운 이후 농사는 전례가 없을 정도의 풍작을 기록했다. 평소 같으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8월 하순쯤부터 야생동물들의 습격이 시작될 터였지만 올해는 전기 철조망이 열일해준 덕에 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순조롭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수확의 계절인 10월이 찾아왔다. 전기 철조망을 설치하길 정말 잘했지 뭐예요. 그러게 말이야. 올해는 정말 풍년이라고. 모든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사고가 생기고 말았다. 바보처럼 무언가가 전기 철조망에 감전되고 만 것이다. 범인은 멧돼지가 아니라 제법 떨어진 곳에 사는 가정주부였다. 알았지? 엄마가 길을 뚫으면 들어가서 고구마를 훔쳐오는 거야. 오케이? 응! 이 여자는 대담하게도 자기 애까지 끌고 와서 도둑질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전기 철조망을 사뿐히 뛰어넘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애당초 동물들에 의한 피해 때문에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도둑들에 의한 피해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농가들 사이에도 익히 있어 왔기에 밭에는 감시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여자가 고구마 밭에 덮어둔 방수포를 가위로 자르다가 갑자기 그만 감시 카메라와 전기 철조망에 전기를 보내던 전선에 가위가 박히면서 감전을 당하고 만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었던 셈이 되었다. 게다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도망치던 어린애는 멧돼지 퇴치용 전기 철조망에 걸려서 감전. 우리 밭의 방어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참고로 엄마가 감전된 메인 전선에 비하면 어린애가 걸린 멧돼지 퇴치용 철조망은 전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에 애는 무사했다. 함정이 작동되면서 밭에는 경보가 울렸고 그걸 들은 아버지가 밭으로 달려나가셔서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 멧돼지인가 사슴인가 확인하러 간 건데 눈앞에는 울고 있는 어린애와 실신한 여자가 있었으니까. 그 길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 검증이 일어났다. 애엄마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회복한 후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 모자에 의해 망가진 부분들의 수리가 끝났을 즈음 이걸로 모든 게 끝났겠거니 했지만 또 한 차례 사건이 일어났다. 응?
갑자기 집안에 차단기가 내려가길래 체크하러 밭을 둘러보던 아버지. 밭에는 웬 노부인이 쓰러져 있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아무리 흔들어도 의식이 없는 상태라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고 한다. 왜 차단기가 떨어졌다 했더니 저번에 그 가정주부처럼 방수포를 가위로 자르다가 감전이 되었다고. 게다가 이 할머니의 경우에는 차단기가 내려갈 정도로 긴 시간 동안 가위가 전선에 계속해서 박혀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몇십 초 동안 계속해서 감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니, 그렇게 고구마가 먹고 싶으면 팔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되잖아. 라며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다. 참고로 이 할머니가 도둑질을 하게 된 계기가 지난번에 도둑질을 시도했던 주부가 도둑질하기 좋은 밭이 있다라고 부채질을 한 모양이었다. 결국 할머니는 사망하셨고 범인은 그 여자라는 이야기가 된다. 한층 더 기가 막힌 것이 이번에 돌아가신 그 할머니는 저번에 체포된 그 아줌마의 시어머니라고 한다. 당신네가 밭에 이상한 걸 설치해야 되니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거 아냐. 우리 집사람도 큰일 날 뻔했었다고. 우리 할머니 살려내!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가족들까지 쳐들어왔다. 이건 누가 봐도 상해죄라고.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들 아셔.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멧돼지용 함전에 사람이 감전된 거라면 이쪽에도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당신네 가족들은 감전되지 말라고 방수포 안쪽에다 숨겨둔 전선을 도둑질하려고 가위로 자르다가 감전된 거라고. 상해죄로 고소? 해봐 어디. 시설 수리비로 얼마가 들었는 줄 알아? 수리비 청구는 안 하려고 했는데 고소할 테면 해봐 한번. 네? 그런 거였어요? 듣자 하니 이 아저씨 자기 아내 말만 듣고 자기 집사람과 어머니가 멧돼지용 철조망에 감전된 줄로만 알고 있었던 듯 자세한 사정을 듣고 나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노래졌다. 그거야 뭐 집사람은 체포당하고 어머니는 사망한 상황이니 제정신이 아니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찰에게 사건 경위도 듣지 않고 여기로 달려왔단 말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도둑질을 당한 데다가 욕까지 먹는 게 화가 안 날 수가 없었다. 그 뒤 그 가정주부는 이전에도 체포당했던 전력이 있었던 것이 판명되어 실형 판결이 떨어져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 남편과 아들은 시골이라 한번 소문이 나면 살기 힘들어지는 특성상 자기네 가족이 살던 집과 어머니가 살던 집을 1+1으로 급처분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건은 마무리된 줄로만 알았었는데 뒷이야기가 좀 더 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인데 이딴 고구마 때문에 내 인생 어쩔 거야! 젠장! 다 잘라버려! 도둑질하다가 감전되었던 그 여자가 이젠 훌쩍 커버린 자기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는 백주 대낮에 당당하게 전기 철조망을 넘어 들어와서는 출하 직전의 고구마 밭을 엉망으로 헤집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아들놈은 밭에다 가솔린을 퍼부어서 밭의 흙까지 전부 못쓰게 만들어버렸다. 꼴 좋다! 밭에서 시끄러운 소음과 웃음소리가 들려오길래 아버지가 달려가 보니 이미 고구마는 거의 다 난도질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안 돼! 우리 밭이 입은 피해는 엄청났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는데 이 모자는 경찰에게도 전혀 굽힘이 없이 당당했다. 이 새끼가 이거 안 나? 난 우리 시어머니의 복수를 하러 온 것뿐이거든요? 복수? 당신 시어머니가 우리 밭에 와서 도둑질을 하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됩니다. 결국 그 여자는 다시 한번 범죄자가 되어 이전보다 더욱더 기나긴 시간을 감방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놈도 훌륭한 양아치로 성장해서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도 유명한 문제아였다는 듯하여 소년원에 수감되게 되었다고 한다. 유일하게 불쌍한 건 그 여자의 남편인데 아내를 믿었던 탓인지 이혼하지 않고 출소를 기다리며 홀로 아들을 키웠다는데 출소하자마자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아들까지 끌고 감방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남편은 우리 집사람은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시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한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한 번쯤 용서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며 아내의 정신 이상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한 아버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칼처럼 계산하셔서 청구서를 날리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상당한 가격의 농작물들은 전부 상처 입혀 팔 수 없게 만든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된 밭,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보관 중이던 기자재들도 전부 부서져 있었던 데다가 농산물 도매상의 납품 계약과 음식점이나 제과점의 납품도 못하게 되면서 생긴 손해까지 전부 합산했다. 청구액은 정말 엄청났다. 이런 엄청난 돈을 저더러 어떻게 내라는 겁니까? 이혼하면 저랑은 상관없게 되는 거죠? 이혼하시는 건 그쪽이 알아서 하시고, 사건은 이혼 전에 있었던 거고, 감옥에 가 계시는 부인에게 청구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결국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제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대로 청구를 하게 되었다. 결국 남편은 모든 금액을 변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여자와도 정식으로 이혼했다. 그 남편 되시는 분, 제법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직장 내에도 소문이 퍼지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작은 단칸방을 하나 빌려서 쓸쓸하게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결혼 잘못해서 사람 하나 인생이 저렇게 망가지는구나 싶었다. 그 후 우리 밭은 어떻게 되었냐면, 휘발유로 오염된 흙들은 전부 덜어내고 새로운 흙을 채워 넣었다. 하지만 역시 흙이 변해서 그런지 고구마의 당도가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역으로 호재로 작용했다. 아빠,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 단맛이 좀 덜해지긴 했는데 덕분에 고구마 맛이 좀 더 진하게 느껴져. 그래? 덕분에 그 해에도 평판은 더 좋아졌고, 그 사건 때문에 큰 손해를 입긴 했지만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